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정다. 오늘 유난히 더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랑 좀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즘 뭐 헤그세스 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헤그세스를 거의 정신병자나 미친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좌파 진영에서는 헤그세스가 상당히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이디 벤스도 그렇고 헤그세스도 그렇고 루비오, 트럼프, 정말 전 세계 좌파 세력들을 일소하고 있는 정말 미국인이지만 애국자입니다. 정말 목을 조르고 있죠. 반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반민주 세력들, 반자유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 미국 내, 뭐 유럽 가리지 않고 싹 다 색출해서 박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그세스나 뭐 제이디 벤스, 루비오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뭐 이분도 되게 뭐 이미 탄핵 정국 때 저는 이분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미셸 박 스틸 이분이 BOA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찌감치 트럼프가 됐을 때부터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로서 그 거명이 많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탄핵 정국 때 좌파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고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중공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미셸 박 스틸입니다. 미국 보수주의 뭐랄까요? 그 연합회인가요? 그 미국 보수주의 그 모임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뭐더라? 뭐 CPEC인가요? CPEC? 그래서 그 보수주의 아마 그 모임에 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뭐 공화당 인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55년생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중공군이라든지 소련군,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늘 듣고 살았던, 55년생이니까 사실 뭐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부모들한테 공산주의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이데올로기고, 또 이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뭐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막 북한에서 막 생 못 살게 했겠죠. 막 있는 거 다 뺏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또 부모들이 이제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많이 배우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산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부모로 두신 거고, 아마 부모님들이 이제 그 글로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탤런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일본에서 외교관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또 이제 자라고, 결국 이제 70년대쯤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A 폭동, 90년도에 이제 LA 폭동이 나면서 정치에 입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지 아니면 한국 출신 연방 하원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기억에는
그 김창준인가요?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아마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거예요. 그 김창준 잘생기신 분 있잖아. 그분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제 기억엔 그렇고 아마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000년쯤 됐을 때 아마 연방 하원 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2번 재선까지 했습니다. 예. 재선까지 하고 뭐 이제 조세형 편국인가요? 뭐 거기서 또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다시는 무슨 뭐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 이런 거보다 이분은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중국의 영향력, 특히 한반도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2000년대부터 계속 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미국 가셔가지고 상하원, 양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그 연설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 공산당을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해안 봉쇄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만을 지원해서 중국 공산당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중국을 빨리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똑같은 논조로 미셸 박스틸이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공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대탕트를 하면서 뭐 헨리 키신저가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결국 중국을 이만큼 키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도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탕트를 통해서 뭐 소련을 저기 하긴 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괴물을 키운 거. 특히 미국 민주당 오바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중국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예. 힐러리라든지 뭐 힐러리는 아니었구나. 그렇지. 클린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바마까지 이런 분들이 중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인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계속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자꾸 저는 입에 중공이란 말이 붙는데 중국보다 중공이 더 편해요. 예. 중공이 특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던 분이 바로 미셸 박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상황에서 꼭 필요하신 분인 거지. 예. 지금 특히나 이제 막 민주당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막 더 있고 거대 여당이죠. 거대 여당에다가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정동영 막 장관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비밀 같은 거 막 누설하고, 응? 그리고 지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쎄쎄 발언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 있고, 중국은 거의 막 지금 뭐 이제 완전 오히려 북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는 상황인 정도로, 응?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중국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국민이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우파 진영 같은 경우는. 근데 미셸 박스틸은 그런 얘기를 이미 2000년도부터 했던 분이야. 누구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을 때부터 중국이 되게 위험하다. 중국을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중국 간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도 중국 스파이를 잡는데 전문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분이 무슨 뭐 CIA 출신도 아닌데 왜 전문가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정치인인데부터 불구하고 중국 스파이와 중국 공산당 세력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특히 중국 내에서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이런 데 이제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장기 적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고 동북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막 박해하고 그리고 거기 뭐 몽고라든지 뭐 티벳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같은 홍콩 이런 데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막 탄압하고 사람들 막 납치해가지고 이제 뭐 구금하고 뭐 고문하고 그리고 뭐 장기 적출하고 이런 것들 뭐 생체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거를 자료로 준비해서 그거를 다 이제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반중 인사 중에서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뭐 한국인, 뭐 일본인 이런 걸 통틀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최고야. 예, 가장 반중 인사입니다. 국적은 당연히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국말도 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요. 한국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한국인처럼 해요. 완전한 한국인. 근데 영어도 뭐 당연히 프리토킹이겠죠. 일본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중국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고 본인도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일본 가서 또 듣고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상황을 살면서 부모들한테 받은 영향을 가지고 또 개신교라는 어떤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랑 똑같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임기 지금 거의 4년 남은 좌파 대통령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뭐 4년 동안 계속 내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내가 봤을 때. 네.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픽을 한 거예요. 픽. 네. 특픽이에요. 특픽. 명픽이 아니라 특픽. 네. 특픽.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특픽 아닙니까? 네. 저는 솔직히 지금 헤그세스, 루비오, 뭐 제이디 벤스 이게 막 이 군단이 딱 포진되어 있는 미국을 과연 어느 나라가 지금 뭐 거부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만 되게 많잖아요. 막 트럼프 욕하고 아니 제가 늘 드린 말씀 뭔지 아세요? 말은 아프지 않아요. 네, 말은 아프지 않습니다. 네. 말과 글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붓이 뭐 총을 이긴다? 예, 붓은 아프지 않아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뭐다? 예, 말은 아프지 않고 붓은 아프지 않습니다. 뭐가 아프냐? 폭탄이 아픕니다. 폭탄과 총이 아파요. 예, 그리고 돈이 아파요. 폭탄, 총, 돈이 아파. 이 세 가지를 지금 적절하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인 겁니다. 예, 돈줄을 막히고요. 폭탄 들이붓고 총으로 싸갈기면요. 뭐 이란이 아니라 이란 헬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줄 막히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예. 저도 나이 한 50 돼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민우야, 다른 건 다 저기 무시해도 되는데 돈은 무시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평생 너는 굶을 일 없다. 네 사주를 보니까 네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사주에서 돈 걱정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사주 때문에 그런지 사실 좀 그런 면은 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얘기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하실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정성을 또 전달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또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있으니까 이런 뭐 뉴스룸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뒤에 차려놓고 이걸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제가 47에 이거 찾았는데, 아니다, 45에 찾았구나. 헷갈리네. 45에 이런 거 이거 누가 차려요, 이런 걸. 45에 누가 이런 걸 차립니까? 돈이, 자기 자식들 키우기 바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실들. 책 쓰고 뭐 이런 거.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제가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굴 도울 수 있구나. 근데 제가 홍준표 캠프 그때 저기 2017년도 대선 때 제가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청년위원장이었잖아요, 선대위. 예. 그래서 잘 모르시지, 뭐, 그때. 왜냐면 그때 뭐, 아시겠지만 가까스로 2등 했을 때잖아요. 그때 문재인 당선됐을 때. 둘이 홍준표하고 누구야, 저기, 갈라서가지고. 그때 합쳤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안 되는 거지, 뭐. 그때 반기문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저도 반기문한테 이제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는데, 반기문은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옛날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라는 거, 돈줄을 막히고, 총질하고, 폭탄이 무서운 거지, 말과 글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미셸 바게데스의 기대를 제가 하냐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중국 스파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정원보다 나아요. 왜 낫느냐? 미셸 박은 혼자의 사람이 아니야. 미셸 박은 트럼프가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셸 박이 말하고 그 사람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대사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원수가 그 사람 날 대신해서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해라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한국은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완전히 그냥 아다리야, 아다리. 예. 여길 딱 바둑으로 따지면 여기 혈이에요, 혈. 혈이에요, 혈. 한번 남한은요, 미국한테 혈이라고, 혈. 혈이야. 남한이 있어야 일본도 살리는 거야. 남한이 죽으면 일본도 죽어. 남한이 무너지면요, 일본도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예. 진짜예요. 예. 옛날에는 일본이 그냥 거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왜 아느냐?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요, 중국이 힘이 없었잖아요. 중국이 그때만 해도 자유중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유중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에치진 선언이네 뭐네 뭐 이런 거 할 때도 실제 대만이 물론 자유중국이 내려왔지만 중국 공산당 자체가 힘이 별로 없었고, 또 대만이 금방 중국을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았어. 그냥 그 소련만 위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왜? 소련이 실제 무력을 받지만 중국의 무력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생각할 때 그냥 일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치진 선언 같은 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 만약에 살아있으면요, 미국이 혼자 못 당해내요. 예, 당해내지. 근데 쉽지가 않아. 남한까지 있어야 돼. 남한이 없으면 일본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에요. 예, 중국, 러시아 이게 되지가 않아. 예, 쉽지가 않아요. 남한에서 딱, 평택에서 딱 꽂으면 990km가 나와요. 북경까지. 이게 돼야 돼. 이게 있어야 중국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한을 뺏기면요, 미국도 힘들어. 혈이야, 혈. 그래서 미셸 박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중국 스파이 잡아내라는 거야. 중국 스파이를 어떻게 잡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셸 박이 할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공중파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저 미셸 박도 부를 거예요. 여기. 예, 왜? 대한민국 공중파가 안 부를 거니까. 대한민국 SBS, KBS, MBC가 안 부를 거 아니야. JTBC고. 미셸 박이 결국은 총리회의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셸 박도 원할 거지만 저희도 원하지만 미셸 박도 원해. 예. 그냥 펜앤마이크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여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처음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펜앤마이크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우리가 좀 나오면 좀 약간 좀 뭐 또 공신력 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청년의 힘이니까 또. 그래서 청년위원장이었다니까요, 제가. 예. 선대위. 그래서 청년임이 된 겁니다. 물론 그때 청년임이 이미 있었죠. 청년임은 2016년도 9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셸 박 스틸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마지막까지도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스파이,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세력,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영향력을 싹 다 내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최대한. 계속 그거를 지적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피곤할 겁니다, 오면은. 계속 피곤할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떠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셸 박이 떠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떠드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야, 지금. 한국 내에 있는 JTBC라든지, 중국 돈 받으면 서울신문이니, 뭐 서울경제니 이런데, 특히 뭐 MBC 이런데, 완전히 그냥 이제 되게 떨어야 돼. 미셸 박이 청년회의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 그냥 여자도 아니고, 뭐 하원 의원도 아니고, 뭐, 현직 주한 미국 대사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는요, 주한 미국 대사가 대통령 바로 밑이어서 대통령 바로 밑. 박정희 바로 밑이라니까. 어디 뭐 중앙정보부장보다 더 위야. 그렇게 아셔야 돼,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은
주한 미국 대사가 더 높다고 보면 돼요. 예, 왜? 그냥 뭐 강태종이 딱 보낸 거랑 똑같은 거 옛날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 스파이에 대해서 일각이 있으신 사람이야. 엄청난 분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앞으로도 미셸 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예, 연구 좀 해가지고 자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예, 본부장이 말한다. 오늘 보니까 뭐 중국 값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10만 원이 넘어요. 예, 말씀드렸고, 또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